오늘의 미스터리한 이야기. 저주를 싣고 달리는 유령 열차. 1998년 9월 25일 러시아 정부 공식 기관지인 로시스카야 가제타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어두운 밤, 안개 너머로 들리는 기차의 기적 소리와 함께 등장하는 정체불명의 유령 열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유령 열차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목격되었다는 목격담이 전해집니다. 포에즈드 프리즈라고 불리는 이 유령 열차는 다른 유령 열차와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령 열차는 철도 건널목이나 사람 앞에 갑자기 나타나 사람을 통과하며 지나가는 게 대부분인 반면, 포에즈드 프리즈락은 실제 사람을 치어 죽이거나 이 열차로 인해 실종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공식 기관지인 로시스카야 가제타에서는 이 유령 열차가 러시아의 대문학가인 니콜라이 고골리의 저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고골리는 1809년 우크라이나 소로친치에서 태어난 소설가이자 시나리오 작가로, 그의 작품은 일상적으로 보기 힘든 비상식적인 등장인물과 그들이 벌이는 희한한 사건, 그로테스크한 결말 등의 독특한 작품 세계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19세기 러시아 최고의 문학가 중 한 명으로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당시 그의 죽음에 대해 여러 논란이 많았으며, 니콜라이 고골리의 죽음은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고골리는 오랫동안 정신창한 증세를 보였으며, 그로 인해 음식을 거부하고 치료를 거절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1931년 그의 시신이 묻혀있던 모스크바 세인트 다니엘 사원의 공동묘지가 철거되면서 고골리의 죽음은 많은 미스터리를 남기게 됩니다. 공동묘지의 철거로 이장을 하기 위해 고골리의 무덤을 파고 관을 열어본 군인들은 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관의 오른쪽 벽면에 사람이 손톱으로 핥힌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손톱의 흔적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고골리 본네 것으로 밝혀지면서 고골리는 죽어서 매장이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당시 산채로 생매장되어 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점은 고골리의 시신이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고골리의 머리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고골리의 사라진 머리로 인해 이 사건은 유명해지게 되고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 조사 결과 고골리의 관은 누군가에 의해 파내어져 다시 묻은 흔적이 발견되었고, 이는 1909년 당시 사원의 묘지 관리인들이 당시 유명한 유품 수집가인 바크 으루신에게 매수되어 고골리의 무덤을 파내어 고골리의 머리를 꺼내 그에게 판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11년 고골리의 친척이자 해군 장교였던 야노프스키가 고골리의 머리가 없어지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격분한 야노프스키는 고골리의 머리를 구입한 바크루신을 찾아가 고골리의 머리를 당장 내놓지 않을 경우 죽이겠다는 위협을 가해 고골리의 머리를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머리를 되찾아온 야노프스키는 고골리의 머리를 다시 안장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보내야 했고, 당시 친분이 있던 이탈리아군 장교에게 해골이 든 상자를 모스크바시에 전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골리의 머리는 이탈리아군 장교에게 들려 모스크바행 열차를 타게 됩니다. 당시 야노프스키가 있던 크림반도에서 모스크바까지는 며칠이 걸리는 일정이었고, 장시간 열차를 타고 가던 장교 일행은 긴 터널이 시작될 무렵 무료함에 재미있는 것을 찾다 고골리의 머리가 담겨있던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고골리의 해골을 들고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장교는 한 손에는 램프를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고골리의 해골을 든 채 기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놀래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승객들에게 장난을 치던 장교 일행은 승객들의 비명소리에 무심코 손에 들고 있던 해골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해골이 사라지더니 목이 잘린 한 남자가 잘린 목에서 피를 흘리며 무서운 표정으로 장교 일행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달리던 기차가 터널 한가운데에 멈춰 서게 됩니다. 장교 일행은 그 자리에 얼어붙게 되고, 해골을 들고 있던 사람은 미친 듯이 기차에서 내려 도망가게 됩니다. 철길을 따라 한참을 도망가던 남자는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분명히 터널에 있어야 할 기차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열차에는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한 106명이 타고 있었으며, 기차를 탈출한 2명을 제외한
104명은 기차와 함께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후 이 열차는 당시 사라진 모습 그대로 러시아와 유럽 등지에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유령 열차의 목격담이 사람들로 하여금 퍼지게 되자 이 유령 열차의 미스터리를 밝히기 위해 과학자들이 나서게 됩니다. 그중 보리스 타라카노프라는 박사가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철도회사 사네티사가 1841년 멕시코 칸쿤 근처에 있는 한 정신병원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편지에는 104명의 환자들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기록에는 진료를 본 환자들은 당시 포에즈드 프리즈락이란 열차를 타고 유럽에서 멕시코로 왔으며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라진 승객에 대한 흔적을 발견하게 된 타라카노프 박사는 멕시코를 방문해 당시 병원을 방문한 104명의 환자에 관한 자료를 찾으려고 했으나 병원은 이미 오래전에 폐쇄된 후였으며 당시 이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편지로 인해 사라진 유령 열차가 시공간을 넘나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후로도 이 유령 열차는 유럽 전역에서 여전히 목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타라카노프 박사는 유령 열차가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특정한 날 열차가 같은 장소에 연속으로 2번 출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91년 9월 25일 유령 열차가 우크라이나 폴타바에 있는 철로에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한 과학자들은 유령 열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도착해 밤새 열차를 기다리게 됩니다. 한참을 기다리던 과학자들 앞으로 아무것도 없던 빈 철로에 기적 소리와 함께 유령 열차가 들어오게 됩니다. 과학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유령 열차의 사람들은 놀라게 되고 과학자 중 한 명인 네스티 박사는 과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차의 3번째 칸에 올라타게 됩니다. 네스티 박사가 열차에 탑승하자마자 출발의 기적 소리와 함께 유령 열차는 눈앞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네스티 박사를 태운 유령 열차가 사라지는 모습을 그 자리에 있던 과학자들과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면서 포에즈드 프리즈라그의 유령 열차는 살아있는 전설로 남게 됩니다. 이후로도 유럽 전역에서 유령 열차를 목격한 이야기가 전해졌으며 그중 철로를 검사하던 역장이 기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당시 철로를 검사하던 역장의 부주의로 뒤에서 오는 기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기록되었지만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은 공식 기록과는 다른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차를 기다리던 승객들은 역장이 철로를 검사하는 걸 보고 있다가 멀리서 오래되어 보이는 기차가 비어있는 철로에 갑자기 나타나 역장이 서 있는 역사로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역장 근처로 다가온 열차는 역장과의 거리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장이 무언가에 부딪힌 듯 날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 시간에는 그 철로로 들어오는 열차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역장의 죽음은 목격자의 증언과는 다르게 역장의 부주의로 처리되었지만 사람들은 유령 열차에 의해 죽음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유령 열차는 여전히 유럽 전역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없는 철로에 들어오는 오래된 열차를 목격하게 되면 그 자리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러시아의 공식 기관지에 실린 유럽을 달리는 유령 열차 포에즈 프리즈락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전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